그러면 보겠습니다. 우선 애기 눈이 이렇게 됐습니다. 안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여기를 다쳤어요. 왜 이랬을까요? 자, 어떤 사고였는지. 이 차는 지나가던 목격 차량입니다.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요. 횡단보도 보행자들이 건널 거예요. 자전거 타고 지나가고 또 자전거 타고 지나가고 횡단보도에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게 매우 위험합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야 돼요. 이렇게 가다가 안 나왔네요. 사고 내용이. 여기에 자전거는 여기에 자전거 가라는 길이에요. 이쪽은 보행자 가는 길이고요. 이쪽은요. 이쪽 여기 두 줄 돼 있는 거예요. 가운데 점선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 점선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요거는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된다는 자전거 횡단도입니다. 근데 자전거 횡단도를 안 가고 일리 막 가는데 이거 위험해요. 그러다 지나가는 애들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어린이들은 여기서요 가다가 예쁜 강아지 있으면 강아지도 쳐다보거든요. 여기에서 저 흰 강아지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여기 흰 강아지. 이렇게 강아지가 지나가니까 엄마랑 지나가다가 이쁜 강아지 있으면 요 쳐다보면서 지나가거든요. 위에 킥보드 지치면서요. 저희 집에도 조그만 그 강아지가 이제 주로 흰 강아지 보면은 이뻐해요. 아주 그냥 그 백설처럼 이렇게 희잖아요. 그 예쁜 강아지도 보면 이렇게 쳐다보죠. 그리고 횡단보도는 차가 안 오니까 여긴 차가 안 와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보면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러실 겁니다. 횡단보도를 지나가면서 저쪽에 뭐 재밌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걸어가요. 그러다가 사람하고 좀 이렇게 부딪히더라도 마주오는 사람이 못 보고면 딱 멈춰주죠. 부딪히더라도 톡 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강아지가 가죠. 강아지가 가면은 지나가다가 이쁜 강아지 보면은 강아지 봐. 엄마 저 강아지 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이게 자전거 횡단도예요. 자전거는 여기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일리 막 다닙니다. 아하 참나. 보시죠. 전혀 무섭지. 네, 요거요. 지금요. 다시. 강아지가 이쁘니까 강아지를 지나 강아지 봅니다. 애기가. 어이쿠. 네. 여기 아이가 이렇게 가다가 아이쿠 자전거랑 부딪혔어요. 애기가요. 이번 사고. 자전거는 멈췄습니다. 멈췄지만 아이는 부딪혔어요. 우선 누가 더 잘못했는지. 자전거는 멈췄는데 아이죠. 아이가 한 어려 보이는 유치원생 정도 될까요? 한 어려 보이는 한 6살? 몇 살이라고 그러죠? 아이가 강아지 쳐다보느라 앞을 못 봐서 자전거랑 부딪혀 눈을 다쳤다. 누가 더 잘못? 1. 아이가 앞을 못 봤으니 아이가 더 잘못. 2. 자전거가 왜 거길로 와? 자전거가 더 잘못. 투표. 이렇게 가는데 자전거가 멈추긴 멈췄지만은 멈추면서 부딪히면서 자전거 더 잘못이 76%.
I가 더 잘못은 24%. 저 공간은 사람이 다니는 공간입니다. 보행자가. 자전거 다니는 공간이 아니에요. 자전거 멈추면 뭐합니까? 그쪽으로 오지 말았어야죠. 자전거는 이쪽으로 가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건너더라도 보행자도 이쪽이 권장상이에요.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차가 여기서 오니까 차로부터 좀 먼 쪽으로 가라.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가라고 돼 있어요. 천천히 가면서 전동 킥보드도 아니고 킥보드 발로 지치면서 애들이 뭐 그렇게 아주 빠른 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네, 속도가 안 빨라요. 충분히 어른들도 가다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자전거 없어야 되는데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도 잘못했죠. 아이의 잘못. 글쎄요. 물론 항상 걸을 땐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자전거도 가끔 다니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잘못이 있다 그러면 한 10 내지 20 될까요? 자전거는 멈췄다? 아니 거기 갑자기 나타나. 없어야 되는 게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없어야 되는 게.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킥보드 지치면서 오면 자전거 비키든가 아니면 따랑따랑 해서 아이한테 미리 알려줘야죠. 부딪히기 직전에 멈추는 것 갖고는 안 되죠. 지금 여기 자전거 오는 자체가 강아지 끌고 가는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고요. 아주 위험하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렇게 오다가 이제서 이제 피하면서 멈추잖아요. 여기서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민식이법 위반일까요? 위반으로 자전거 운전자 처벌될까요? 1. 자전거가 잘못했으니 민식이법 위반이다. 처벌된다. 2. 횡단보도 사고이긴 하지만 민식이법은 아니다. 투표 시작. 민식이 위반으로 처벌된다고요? 오! 민식이법은 아니다가 30%고요. 아하. 제가 엄청 많이 설명드렸는데 10번도 이상 설명드렸는데요. 민식이법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민식이법은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만. 그래서 이번 사고는요.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and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 사고는 뭐죠? 보행자 보호 의무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면은 그냥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왜? 차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조심해야 되니까요. 차는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되죠. 횡단보도로 사람이 건너고 있을 때 차가 들어가면 안 되죠. 자전거 신호 위반은 아닙니다. 보행자 신호에 건넌 거는 맡기면 안 돼. 가야 될 길을 벗어났어요. 여기 갔어야 돼요. 이쪽으로. 따라서 이번 사고는 자전거가 종합보험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 안 되면 처벌받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만으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합의 안 되면 합의되더라도 처벌받아야 되네. 참 합의되더라도. 합의돼도 처벌받아야 돼요. 왜? 12대 2의 사유. 만일 어린이가 횡단보도 흰색선을 벗어났다면 나서 가다가 사고 났으면 그때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에요.
으로는 부족하다 하고 합의되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보험에 들어있는데도 처벌받아요. 합의가 안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그리고 저 어린이 킥보드는 저 놀이기구입니다. 조그만 거잖아요. 조금 발로 지치는 거. 세발 자전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보조바퀴 있는 조그만 자전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이유는 대인 배상은 무슨 배상이어야 되죠? 무슨 배상이에요? 무슨 책임이어야 되죠? 아시는 분? 네, 스타스님 무한배상. 무한해요. 대인에 대해서는 1억이건 10억이건 100억이건 무한배상해야 돼. 무한배상. 액수에 한도가 없어요. 근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뭐 1억 그렇게 해서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사고는 일반 12대 예외 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횡단보도이면서 자전거는 윤리가 있어야 돼요. 이쪽은 자전거 공간이 아니에요. 처벌받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뭐 민사만 책임지는 거죠. 민사만 그 한도적으로 한도 내에서. 한편 만일 이 사고에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가 어린이한테 괜찮니? 괜찮아? 그래 미안하다. 그래서 머리만 쓰다듬어주고 그냥 갔으면 뺑소니일까요? 아닐까요? 이번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12대 예외 사유로 합의되더라도 처벌받아요. 예, 어차피 처벌받습니다. 제가 아까 횡단보도 사고라고 그랬죠. 근데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냐고 제가 여쭤본 거죠. 여러분들 오늘 공부 많이 하시네요. 뺑소니 무겁게 처벌된다. 그냥 갔으면 86%. 아니다. 뺑소니 아니고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된다. 14%. 사고로만. 이거 뺑소니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아까 민식이법 뭐랑 그랬죠? 자동차랑 원동기 자전거만. 자동차랑 원동기 장치 자전거만 민식이법. 특가법 뺑소니도 자동차랑 원동기 장치 자전거만. 특가법상 뺑소니는 아니에요. 그리고 요 옆에 엄마가 계셨던 것 같아요. 옆에 자전거 지나가고요. 여기 엄마 여기 옆에. 여기서 부딪힌다. 엄마. 네, 엄마가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고 그리고 그냥 보내셨던 것 같은데요. 전 모르는 거예요. 부딪혔을 때 처음에는 괜찮은데 지나면 퉁퉁 부으고 이렇게 뻘겋게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상대 측의 영상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연락처를 꼭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상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라고요. 요거는 만약에 여기가 오토바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오토바이였다 하더라도 뺑소니 아닙니다. 엄마가 네 괜찮아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자전거 아니고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였다면, 그런데 엄마가 없었다면, 애기 혼자 있었다 그러면 괜찮니? 그래 조심해라. 그러고 그냥 가서 건 뺑소니입니다. 이 어린이가 조그매요. 이제 한 5학 5살 6살 그 정도 돼 보여요. 자, 이제 끝으로 이번 사고 상대 운전자는 어차피 처벌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2주 진단이면은 벌금 한 100만 원 정도? 예. 합의가 되면 한 50만 원 정도? 그런데 지금 30만 원에 합의하자 그러는데요. 30만 원에 합의하자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합의 안 되면 벌금 70에서 100만 원. 형사합의. 벌금 한 70에서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합의되면 벌금 5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만 원에 합의하면 형사 합의하면 벌금 액수 깎이죠? 액수 그만큼 또는 더 깎인다. 깎일 수 있어요. 여기서 I의 부모는 형사 합의 할까 말까? 1. 합의해주자. 뭐 밥 먹으면 날 텐데. 2. 나 같으면은 합의 안 해준다. 자, 투표 시작. 지금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야, 상대 측에서 뭐 30만 원에 합의하자고 그래? 내가 그 돈 줄게 합의하지 마. 그러신대요. 네, 82%. 합의해주자고 82%예요? 나 같으면 합의 안 해준다. 18%. 그러면 이 보험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일배책 보험사는 110만 원에 합의하자고 그런대요. 그리고 아이 부모, 가해자는 30만 원에 합의하자고 그런대요. 저는 합의해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남의 사정을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치료 관련. 뭐 일단 치료 우리 돈으로 할 테니 모두 그냥 가세요 한 상태입니다. 오늘 안과 방문해서 경과 진료받고 왔고 시력 검진도 했습니다. 찢어진 상처 잘 아물어 가는 듯 합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2번 방문해서 경과를 보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거요. 5년 정도만 다친 부위 쪽으로 아무 사고 없이 잘 자라면 완벽히 아무런 사고 이전 돌아갈 거라고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시력 또한 그날은 0.2까지 떨어졌는데 오늘 재보니까 다시 0.6, 0.8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 아이라서 정확한 시력이 될 수 없이 이 또한 수시로 재어보자고 합니다. 안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이의 이 부모라면 보험사와 110만 원에 합의하고 자전거 운전자와 30만 원에 합의해서 끝내시겠습니까? 1. 인생 팍팍하게 살지 말자. 그냥 합의하고 끝내자. 끝낸다. 2. 나 같으면 합의 안 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게다가 자전거 운전자 태도가 불량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안과에서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한 5년 정도 문제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수시로 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병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투표 100분 시작. 그래서 항상 상황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물론 한쪽 말만 들었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아빠가 좀 뭐랄까 과민 반응으로 저한테 질문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5년 동안 지켜봐야 된다는 게 그게 10살 될 때까지 중요하다. 그럼 얘가 5살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야. 내가 보니까 한 5살 돼 보이는데.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가끔가다 눈이 좀 이렇게 어디 다치기도 하고 뭐가 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뻘겋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염증도 생기고 결막염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잘못해서 여기가 염증이 생겨갖고 잘못해서 염증이 전체적으로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한쪽 눈 시력이 잃잖아요.
그럼 부모로서는 걱정이 안 되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걱정이 엄청 걱정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걸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결막이 0.7cm 정도 찢어졌대요. 아들이 2주 진단 나왔고요. 결막이 0.7cm 정도 찢어졌답니다. 내 눈이 하나 안 보이는 것하고 내 아들의 눈이 어쩌면 나중에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내 아들에게 혹시 잘못될지 모르면 그게 더 큰 겁니다. 합의하고 끊는다가 9%, 합의하지 않는다가 91%. 이건 합의하지 마시고요. 물론 자전거 운전자가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거길 자전거를 그쪽으로 끌고 갔어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전거를 끌고 가는데도 아이가 앞을 안 봐서 부딪힐 수 있다 그런 생각인데, 그러면 자전거를 휙 돌릴 수 있죠. 사람이 쿠션으로 막을 수 있잖아요. 자전거 타고 왔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부딪힌 거예요. 바로 직전에 부딪힌 거예요. 아이 잘못을 많이 보더라도 20% 좀 더 본다 하더라도 자전거 잘못했어요. 가지 말아야 될 때 같잖아요. 이거는 합의하지 마시고요. 보험사랑 한 번 합의하면 영원히 끝입니다. 근데 아이 괜찮을 거예요. 네, 괜찮아요. 괜찮지만 불안하잖아요. 5년 동안 지켜보세요. 그래서 병원에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서 보는 거, 그거 다 보험사 보고 지급 보증해달라고 그러세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도 자동차 보험 똑같습니다. 다만 한도가 정해져 있죠. 섣불리 합의하지 마세요. 그 돈 110만 원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신 주신대잖아요. 물론 30만 원 말씀하신 거지만. 그리고 가해자 태도를 보고, 가해자가 정말 아이한테 아이 괜찮나요? 그러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럼 돈 안 받고도 합의해 줄 수 있죠. 이거를 돈 액수로 합의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수많은 글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만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금전적으로 금액으로 접근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제가 성이고요. 애가 눈이 그렇게 아파서 안대를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안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이거 한도가 정해졌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제가 모든 후유증들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합의해달라고 그러면 그럼 합의해 줄 수 있어요. 금액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전거 타고요, 횡단보도 건너지 마세요. 내가 자전거 타고 가다 지나가는 자동차에 부딪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사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십시오. 끌고 천천히. 그리고 가능하면 같은 방향으로 가세요. 화살표 있잖아요, 바닥에. 여기 보면은 여기 화살표 있습니다. 여기 오는 차로부터 먼 쪽에. 가능하면 이쪽으로 가면 더 안전합니다. 차가 이쪽에서 오니까 여기는 이쪽으로. 그리고 우측 통행이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야죠. 차가 안 오는 곳은. 차가 올 때는 차를 마주보고.